그럼 이번에는 데이터그램 소켓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소포 상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럼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소포 상자들을 집어넣는 우편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TCP 통신할 때요,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는 입구와 출구는 소켓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TCP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버가 있습니다. 그럼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실제로 통신을 할 때 최종적으로 입구와 출구가 만들어지는 그 부분이 결국엔 소켓이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UDP라고 하는 것도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소켓을 사용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두 개의 클라이언트가 통신하는 그 시작과 끝 지점, 다시 말해서 주체는 결국에는 데이터그램 소켓이 통신의 시작과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우편함이 서로 통신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송신지 우편함에다가 소포를 집어넣게 되면 수신지 우편함으로 소포가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일단 그 데이터그램 소켓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요, 객체를 생성할 때 반드시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저 위에 있는 걸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두 개의 우편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그냥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우편함이 있습니다. 여기 소켓이 하나 있고요, 여기 소켓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클라이언트 A고 여기는 클라이언트 B입니다. 자, 그럼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 앞에 있는 우편함 정도로 생각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실제로 여기 클라이언트 A의 컴퓨터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B의 컴퓨터가 있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소켓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순간에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포트로 바인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특정 포트로 바인딩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에 바인딩 됐고, 여기는 1000번에, 10,000번에, 여기는 20,000번에 바인딩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몇 번 포트로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그 포트에 대한 바인딩이 필수 정보입니다. 그래야지 아까 그 통신의 시작과 끝이 결국엔 소켓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켓까지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켓까지 도착한 데이터는 IP 정보만 가지고 도착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소켓에 도착한 데이터가 몇 번 포트로 전달돼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실제 해당 프로세스로 데이터가 전달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게 TCP가 됐던 UDP가 됐던 기본적으로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게 되면 소켓 객체는 항상 바인딩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체를 생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어져 있는 기본 생성자로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가용한 포트,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포트로 자동 바인딩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특정 포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포트뿐만 아니라 내가 inet 어드레스, 다시 말해서 IP 정보를 같이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IP라고 하는 정보는 대부분 자기 자신의 호스트를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IP랑 포트라고 하는 거 두 가지를 묶어서 같이 관리하는 객체니까 결국에 이 두 가지는 표현 방법만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객체 생성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제공되고 있지만 어떤 식이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포트에 바인딩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이 정보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데이터그램 소켓의 주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주체가 결국엔 소켓이라고,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send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receive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편함이라고 아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게. 자,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소포, 내용물이 결국엔 데이터그램 패킷인 거잖아요. 이게 데이터그램 패킷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 우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는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치면 얘가 보낼 때는 send, 받을 때는 receive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그 매개 변수로는 패킷이라고 하는 것, 소포를 보내거나 소포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걸 테니까 여기에 매개 변수로는 데이터그램 패킷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onnect라고 하는 설명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우편함 또는 뭐 길거리에 있는 우편함을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함이 있을 때 이 우편함은 뭐 예를 들어서 KBS로만 갑니다. 내지는 집 주소 어디 A라고 하는 집 주소로만 갑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포를 써놓고 이 소포의 수신지로 A라고 하게 되면 이 A라고 쓰여져 있는 소포는 A라고 하는 곳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여기 KBS라고 쓰여져 있는 소포를 집어넣게 되면 KBS라고 하는
곳으로 이 소포가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로도 다 배달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 안에 소포의 주소가 쓰여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패킷에 소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경우에는 배송을 못할 거잖아요. 자, 그때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시 말해서 여기는 소켓이 배송지를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과 똑같이 또 비교해서 여기 지금 그 데이터그램 소켓이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우체통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커넥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커넥트 되어져 있다는 소리는 여기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인 건데 여기에 KBS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KBS죠. 자꾸 C라고 그러네. 자, KBS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우체통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소포를 집어넣을 건데요. 여기 소포에 기본적으로 받는 주소가 없어요. 이렇게. 자,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받는 주소가 없는 소포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우체통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얘 우체통은 KBS로만 가는 전용 우체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커넥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커넥트라고 하는 정보가 만약에 사용이 되어지면 이 커넥트 다음에 소켓 어드레스 또는 아이나 어드레스와 포트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도착지에 대한 정보. 자, 그래서 이 도착지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게 곳이 지금 여기는 KBS인 케이스인 거죠. 이 곳으로요, 이 우편함이 바로 연결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우편함 자체가 전용 우편함이 되는 겁니다. 거리로만 가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소포를 하나 집어넣는데, 앞에서도 그 유사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소포를 하나 집어넣는데, 여기에 MBC로 가는 소포를 집어넣습니까? 그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류 발생하죠. 예외 발생을 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커넥트를 가지고 있는 소켓 같은 경우에는요, 그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넥트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연결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 정보를 끊는 게 결국엔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커넥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의 경우에는 패킷에다가 주소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를 쓰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 도착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get address, get inet address라고 하는 것과 get port입니다. 자, get inet address, get port라고 하는 것은 다 원격지 주소를 나타내는 거고요. 내내 지금 다 똑같은 얘기죠. 계속 반복되던 얘기입니다. 로컬이라고 하는 말이 붙게 되면 이건 로컬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get inet address랑 get port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 주소, 다시 말해서 수신지 주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버퍼 사이즈를 구할 수도 있는데요. get 버퍼 사이즈, 또 그 다음에 set 버퍼 사이즈 갖고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꺼내오거나, 그러니까 세팅하거나 꺼내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송신할 때도 송신 버퍼 사이즈가 있고요. 수신할 때도 수신 버퍼 사이즈를 따로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receive, send라고 하는 놈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get so timeout이라고 하는 것과 set so timeou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내가 데이터를 받고자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을 무한정 대기할 것이냐, 아니면 특정 시간 동안 대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get so timeout과 set so timeout으로 값을 저장하거나 또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임아웃이 0이면 무한대기인데요. 얘가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데이터를 받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무한대입니다. 데이터 올 때까지 계속 무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하다가 리시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무한대기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리시브라고 하는 메소드가 데이터를 받는 거라면서요. 그럼 리시브라고 하는 것까지 만약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치면 이 리시브 안에서 실제로 외부에서 데이터 오기 전까지 이 리시브는 그냥 딱 블락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외부에서 데이터가 패킷이 딱 도착하면 그제서야 리시브가 동작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그 리시브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간 설정이 바로 get so timeout, set so timeout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디폴트 자체가 무한대기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리시브라고 하는 놈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안 보내면 블락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스레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리시브 또는 샌드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4개를 만들 겁니다. DS1부터 시작해가지고 DS4까지 총 4가지의 데이터그램 소켓을 만들 거고요. 자, 일단 첫 번째 2가지를 만들 건데 이 2가지는요, 잘 보시면 첫 번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첫 번째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로 만들었고 두 번째는 10,000번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를 제공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켓은 그게 데이터그램 소켓이던 아니면 TCP에서 사용하던 그냥 소켓이던 아니면 나중에 뒤쪽에서 배우시게 될 멀티캐스트 소켓이던 상관없이 일단 소켓이라고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인딩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DS2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에 바인딩된 놈인 거고요. 10,000번 포트에. 그럼 이 소켓에 도착하는 모든 데이터는 10,000번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포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 소켓이라고 하는 놈이 컴퓨터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컴퓨터 안에 이 10,000번 포트로 데이터를 전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인딩된 포트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만들게 되면 비어져 있는 포트로 자동 바인딩 된다고 했었었죠.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58,895번으로 바인딩이 되어져 있네요. 자, 1-2에 나오는 DS3랑 DS4처럼 여기에 IP 주소를 추가적으로 더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기 소켓을 그 객체가 생성되어져 있는 그 컴퓨터가 결국엔 자기 컴퓨터가 될 테니까 일반적으로는 로컬 호스트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이넷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로 IP에 관련된 정보, 호스트에 관련된 정보랑 포트를 같이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이넷 어드레스랑 포트를 따로따로 집어넣거나 결국은 이거는 표현 방법만 차이가 나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넣거나 하나로 집어넣거나. 자, 그게 바로 DS3랑 DS4입니다. 자, 포트 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포트만 한번 따져볼게요. DS2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의 여기 바인딩 되어져 있고요. DS3랑 DS4라고 하는 놈은 11,001번과 12,000번에 바인딩 됐습니다. 기본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58895번에 바인딩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각의 바인딩 정보를 출력해 봤어요. 자, DS1과 DS2 같은 경우에는 IP 주소는 따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보, 호스트랑 IP에 대한 정보는 다 0000이 나왔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포트 번호만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DS3랑 DS4 같은 경우에는 로컬 호스트를 IP 정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이넷 정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포트 번호랑 1001번, 12번이라고 하는 포트 번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이 포트 번호 몇 번에 바인딩 되어졌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격지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S4라고 하는 놈한테 DS4라고 하는 데이터그램 소켓에서 get inet address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get port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get local address, get local port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inet address랑 포트를 가져오는 거지만 여기 local이란 말이 빠지면 다시 말해서 get inet address랑 get 포트라고 하는 얘는 지금 다 원격지 주소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자, 앞으로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DS4라고 하는 놈은요, 지금 자신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지, 원격지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DS4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그램 소켓이고,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우체통이라고 했는데, 이 우체통에 지금은 연결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연결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A로 가는 건 A, B로 가는 건 B, 소포를 집어넣게 되면 각각 자기의 위치로 갈 거란 말이죠. 연결 정보가 없으니까 전용 우체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지 정보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요, 널이라고 하는 값과 포트는 -1이 나올 겁니다. inet 어드레스는 참조 자료이니까 널이 나올 거고요. 포트라고 하는 것은 인트 값이니까 포트에서 전혀 가질 수 없는 -1이라고 하는 놈으로 실제 포트가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써서요, 여기에 inet 어드레스의 로컬 호스트, 어차피 지금 컴퓨터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실습을 위해서 그냥 로컬 호스트라고 했고요. 자, 포트가 13,000번으로 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이 부분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DS4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에서 만들었던 그 DS4, 다시 말해서 데이터그램 소켓 네 번째 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체통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주소든지 간에 쓰여져 있는 소포가 오면 다 글로 배달되도록.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커넥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103번으로 포팅되어져 있는 내 컴퓨터에 103번으로 포팅되어져 있는 이 소켓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는 그냥 연결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받는 사람 주소가, 자, 여기에 103번입니다.
만 3번이죠. 자, 이렇게 바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지금 커넥트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주구장창 소포를 집어넣으면 이 소포가 주소가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소가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이 컴퓨터에 만 3번으로 포팅되어져 있는 이 소켓으로 무조건 전달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게 이제 커넥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우체통 DS4라고 하는 이 데이터그램 소켓 4 네 번째 거의 소켓은요, 이 만 3번으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 로컬 호스트의 이 소켓으로만 갈 수 있는 전용 우체통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DS4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격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et INA address, get port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로컬 호스트 그리고 만 3번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넥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디스커넥트를 호출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또 디스커넥트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커넥트 정보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커넥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체통이랑은 조금 다르게 전용 우체통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커넥트입니다. 단 그때는 반드시 내부에 들어가는 소포는 아예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주소의 수신지 소포만 집어넣거나 아니면 아예 소포에 수신지 주소가 쓰여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블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송 패킷을 두 개를 만들 건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수신지 주소가 없는 거, 하나는 수신지 주소가 있는 두 개의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바이트 배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DP1, DP2로 데이터그램 패킷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데이터그램 패킷 첫 번째 거에는 뒷부분에 없죠. 자, 다시 말해서 수신지 주소가 없습니다. 원격지 주소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격지 주소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원격지 주소가 바로 만 2번으로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이 컴퓨터에 만 2번의 위치로 전달을 해라. 이 소켓으로 전달을 해라라고 하는 두 번째 패킷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DP1이라고 하는 건 소포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쓴 거고요. 주소를. DP2라고 하는 놈은요, 소포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로 로컬 호스트 만 2번, 여기 로컬 호스트, 그 다음에 만 2번, 이라고 쓰여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우체통에다 집어넣게 되면 배송이 되겠죠. 그 우체통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아까 지금 여러분들 DP1이라고 하는 건 주소가 없는 거고, DP2라고 하는 것은 주소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S1입니다. DS1이라고 하는 놈은 데이터그램 소켓이죠. 그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샌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DP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DS1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그램 소켓 만들 때요, 원격지 주소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원격지 주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동 바인딩, 자기는 58895에 바인딩 되어져 있지만 이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커넥트 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원격지 정보가 없단 말이죠. 그냥 DS1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체통입니다. 어떤 주소든지 간에 쓰여져 있는 소포가 들어오면 거기로 배달되는 기본적인 소포입니다. 자, 우체통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DS1이라고 하는 놈도 소켓도 커넥트 된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로 갈 정보가 없죠. 그런데 DP1이라고 하는 것도 패킷에다가 수신지 주소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켓도, 이 소켓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그램 소켓을 얘기하는 거고요.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그램 패킷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자, 그럼 둘 다 그 수신지 주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죠. 널 포인트 익셉션. 주소가 없어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하고요. 이 세 개는 다 불가능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당연하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DS1, 2, 3라고 하는 것이 다 지금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걸 다 커넥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DS1, 2, 3라고 하는 놈은요, 다 이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컴퓨터에 만 2번으로 가는 전용 우체통이 되는 겁니다. 이제 DS1, 2, 3는 다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원격지 정보를.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샌드 하고 나서 DP1이라고 하는 패킷을 보냈어요. 자, DP1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지 주소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실제로 각각 소켓이 커넥트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전용 그 배송지가 있기 때문에 이 패킷들은 다 전용 배송지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만 2번으로 DS1을 통해서도, DS2를 통해서도, DS3를 통해서도 패킷이 전달될 겁니다. 자, 이거 이해 가셨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디스커넥트를 했습니다. 자, 디스커넥트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DS1부터 DS3는 다시 일반적인 우체통의 기능,
어떤 주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소로 배달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DS123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DP2라고 하는 패킷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DP2라고 하는 거 아까 기억하시죠? 수신지 주소가 있습니다. 그 수신지 주소가 있는 패킷을 소켓에 커넥트된 것이 없는 소켓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인 UDP 통신이죠. 이게 우체통이고요. 여기 소포를 집어넣고 소포에 패킷 주소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1002번으로 가는 로컬 호스트에 아까 보셨죠? 앞에서 1002번으로 가는 이 주소가 적혀져 있는 패킷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로 그 위치로 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DP2라고 하는 거 앞에서 보셨죠? 1002번으로 로컬 호스트에 1002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DS1이라고 하는 DS2, DS3라고 하는 소켓에는 수신지 주소가 없지만 패킷에는 수신지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제대로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4번 블럭만 잘 보시면,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블럭 기억하십시오. 그럼 DS3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켓이 연결된 곳이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소켓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2번에다가 커넥트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켓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얘가 1002번,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컴퓨터에 1002번에 연결되어져 있는 커넥트를 시켰습니다. 그럼 전용 이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DP2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DP2라고 하는 놈은 여기다가 땅 하고 패킷을 집어넣을 텐데 그 패킷 안에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 써 있는 거냐면 똑같이 로컬 호스트 100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지금 바깥에 있는 소켓이 연결되어 있는 주소랑 이 소포가 가야 될 주소가 지금 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패킷이 그대로 전달이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여기는 1002번이라고 하는 놈을 1003번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우체통은 1003번으로만 가는 곳으로 커넥트 되어져 있는데, 소포는 1002번으로 가는 소포가 도착했어요. 그러면 일리갈 아규먼트 익셉션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넥트를 하고자 할 때는 애초에 패킷에다가 원격지 주소를 안 쓰는 게 더 낫겠죠. 그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마지막에 디스커넥트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우체통이라고 하는 놈이 연결되어져 있는 커넥트 정보가 사라지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 예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샌드 좀 보도록 할까요? 몇 번을 데이터를 보냈는지. 자, 지금 1002번이라고 하는 포트, 로컬 호스트에 1002번이라고 하는 포트로요. 보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지금 총 7번을 보냈습니다. 데이터를. 그러면 1002번이라고 하는 지금 포트, 로컬 호스트 컴퓨터의 1002번 포트에 7번의 데이터가 도착했을 거란 말이죠. 패킷이. 자, 그럼 그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데이터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DP1이라고 하는 거 3번 보냈고요. DP2라고 하는 거 3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DP2가 보냈습니다. 그럼 DP2는 4번, 그 다음에 DP1은 3번, 이렇게 보냈네요. 자, 앞으로 돌아가면 DP1과 DP2를 잘 보시면 DP1은 수신지 주소가 없는 거 3번 왔다는 소리고요. 수신지 주소가 있는 거 4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샌드를 지금 7번 했으니까 이제 리시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빈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자, 데이터그램의 가장 큰 사이즈, 다시 말해서 최대 사이즈는 65508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빈 데이터 패킷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7번의 포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문을 7번 돌렸습니다. 왜? 앞에서 샌드를 7번 했으니까 그거 다 받으려면 리시브를 7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돌아가면서 7번을 받게 될 거고요. 지금 비어져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받은 데이터가 여기로 복사된다 그랬었죠. 그럼 그 DP에다가 데이터를 꺼내면 되겠죠. 자, get address라고 하는 것과 get port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참고로 get local이라고 하는 놈이 붙게 되면 그거는 자기 정보를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DP 뱃속에 있는 get data, 다시 말해서 여기 DP, 내가 받은 데이터를 그냥 그 집을 꺼낸 거죠. 꺼낸 다음에 공백을 제거했습니다. 트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워낙에 65508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크니까 뒷부분에 다 공백일 거잖아요. 실제 내가 받은 데이터는 몇 글자 안 될 테니까. 그래서 그 트림으로 그냥 잘라낸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개의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여러분들이랑 했던 것처럼 없는 데이터, 다시 말해서 DP1 3번,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 4번이죠. DP2 4번. 그래서 총 7번 이렇게 받은 것들을 제대로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샌드 볼까요?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 이렇게 하나. 그래서 총 7번의 데이터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신 버퍼와 수신 버퍼 사이즈를 각각 세팅할 수도 있고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기본적인 디폴트 값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그램 소켓 1에 대해서 다른 소켓도 마찬가지입니다. get, receive 버퍼 사이즈, get, send 버퍼 사이즈 각각 찍어보면 65536바이트, 다시 말해서 64kb가 기본적인 버퍼 사이즈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그램 소켓입니다. 여러분들 그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소포의 개념,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패킷은 소포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통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포랑 우체통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은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포 또는 우체통이랑은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패킷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꺼낼 때 빈 패킷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놈을 복사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데이터를 리시브할 때.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떤 주소든지 간에 소포가 도착하면은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커넥트라고 하는 정보로 전용 우체통을 만들 수 있다. 한쪽으로만 가는 한 위치로만 가는 전용 우체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우체통과는 좀 다른 점입니다. 그 두 부분만 좀 체크를 하고 계시면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소포와 우체통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